안녕하세요.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명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쉽죠. 그죠? 뭐 처음에 화를 내건 상대를 안 하건 뭐 연락 두절도 했다가 애를 먹이긴 하지만 결국은 또 우리 다 협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스트레스가 심하냐 아니면 좀 쉽게 가느냐의 차이지.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람이 없는 경우예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좀 난감하죠, 그죠?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사람 안 산다고 그냥 뭐 문 따고 짐도 이거 버리고 간 것 같아. 이러고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업체 불러가지고 싹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뭐 그 짐을 보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어느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지만 원칙대로 처리하시는 게 여러분이 편합니다. 원칙대로 처리를 하는 게 몇 천만 원이 들고 몇 억이 드는 게 아니니까 원칙대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산의 남구의 어떤 아파트예요. 어떤 아파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영상 찍으면서 뭐 이렇게 막 사진 보여주고 이런 거 안 한다 그죠? 몇 동 몇 호 이런 거 무슨 아파트 이런 얘기 그런 거는 제가 공개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마음 아플 거 아닙니까? 이해관계자들 보시면. 하지만 실사례예요. 제가 한 겁니다. 부산 남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제 입찰 전에 조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조사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우편함도 보고 현관문 앞에도 가보고 띵동도 해보고 그리고 관리사무소 그죠? 가서 관리비 밀린 것도 물어보고 관리비도 그냥 얼마 밀렸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잘 물어봐야 되죠. 얼마다 이러면은 언제부터 그게 몇 개월분입니까? 그러면은 몇 개월분 금액 들으면은 대충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요평수에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이거는 사람이 사는 거다 안 사는 거다 대충 짐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 관리사무소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 안 사는 거예요? 얼마 안 되네요 기간에 비해서. 그러면은 그런 거 같다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말해줄 수 없다고 딱 자르는 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는 우리 우편함으로 갑니다. 그죠? 우편함에 보면 사람이 살건 안 살건 늘 보면은 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꽂아 놓잖아요. 그걸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 전기, 사용량 같은 거. 그죠? 전기는 몇천 원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뭐 냉장고 같은 게 그대로 꽂혀 있다라든지 뭐 호모토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몇천 원 나올 수 있는데 수도 사용량을 보면은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집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안 살아요. 그리고는 물어봤을 때도 관리사무소에서도 자기들이 보더니 한 1년 이상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간이나 평수 대비 금액 뭐 이런 걸 봐도. 그래서 일단은 안 산다. 정식으로 이사 나간 적도 없다. 이런 건 다 확인했고요. 이거 뭐 집행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낙찰 받고 역시 안 사니까 그래도 뭐 안 살아도 일단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안 산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문 열고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내 집안에 황금 송아지 있었다. 그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떡할래요? 뭐 주거 침입에 우리가 해당하고 그리고는 특수절도 이런 걸로 몰릴 수도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 열고 하는 거는 내가 임의대로 가서 열면 안 됩니다. 법적 절차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인도명령 신청하시고요. 인도명령 신청하면 소유자 대상인 경우에는 부산 쪽 법원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청하면 바로 그 다음날 나옵니다. 발송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사니까 당연히 폐문부재 뜨겠죠. 그죠? 폐문부재.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폐문부재가 뜨면은 우리는 이제 특별송달 신청 막 이런 걸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법원에 보면은 집행 경매계 계장님들 있죠. 1개, 2개, 3개, 4개 쭉 10몇 개, 뭐 큰 데는 20몇 개 막 이렇게 갑니다. 그 계장님들 일하는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기간이 좀 단축되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인도명령 신청할 때 이런 저기로 해서 이 사람이 안 산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증빙 자료까지 해가지고 인도명령 신청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그냥 송달 간주 발송하는 걸로 도달하는 송달 간주로 처리해 주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원칙대로 가면 어떻게 가냐면은 인도명령 신청해서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발송되면 우체국 집배원이 갑니다. 3번 정도 가서 없으면은 법원으로 되돌아오기까지가 약 짧으면 10일, 길면 2주도 걸립니다. 폐문부재 뜨잖아요. 폐문부재 딱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다음 액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갔을 때 가면 그냥 군말 없이 저기를 하거든요. 특별송달 신청을 하거든요. 특별송달 신청을 하면은 집행관이 나가는 겁니다. 그때는. 자,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어떤 계장님들은 그 저기를 내요.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면서 다시 그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인도명령 신청한 대상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소 변동이 없으면은 그대로 뭐냐면 특별송달을 받아주고 아니면 주소 변동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그래도 안 받는다 이러면은 하여튼 하기에 따라서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안 살면 할 수 없는 거고. 자, 그렇게 하여튼 우여곡절 해가지고는 집행관 계고를 나갔습니다. 집행관님하고 같이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여니까 짐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제가 수없이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보면은 막 자기 필요한 것만 싹 빼가고 어떤 경우 뭐 컴퓨터에 있지 않습니까? 뭐 컴퓨터 부품 뭐 중요한 거 이것도 빼갈 정도로까지 자기 필요한 것만 싹 가져가고 쓰레기만 남겨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집은 그냥 고스란히 있어요. 고스란히. 찝찝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또 뭐냐면은 낙찰을 이제 낙찰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낙찰을 받고 다시 이제 관리사무소 방문을 했는데 이것저것 조금 뭐 정보도 얻을 겸 항상 저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전화로 하는 것보다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관리소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낙찰 받았으니까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 가니까 소장님 거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살고 계신 분이 좀 보통이 아니십니다 이래요. 그제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찰 전에 얘기 좀 해주지. 보통 아니십니다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또 찜찜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강제 집행을 했죠. 이제 본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고에 갖다 넣어놓고 일단 창고 갖다 놓고 나서 그 짐을 계속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의 물건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받은 것은 집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짐이 아니잖아요. 그 짐에 대해서 매각 외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 매각의 물건을 우리가 처분하기 위해서 뭐냐면 법원에서 뭡니까? 그렇게 하라고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청을 해놓고 그 신청이 떨어지기까지가 평균 약 한 달 걸립니다. 한 달보다 길게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떨어지면은 이제 집행 뭡니까 판사 허가가 떨어지면 우리가 동상 경매를 해서 그 짐을 처분하고 뭐 폐기 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고에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약 한 달 정도 됐나? 근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야 뭐 하루 종일 모르는 분한테 전화 받는 게 직업 아닙니까? 상담 전화. 전화 받아서 발랄하게 전화를 받았더니 자기가 누구래요. 어디 저 아시죠? 하면서 그래서 기억난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집 짐 어쨌어요? 이래요. 어쨌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랬죠. 아니 참고 있다고 집행했다고 알면서 왜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져가겠다요.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일부러 덫을 놓은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 짐을 제가 임의대로 처분을 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얘기 있죠. 처음에 주거 침입, 특수절도 이런 걸로 저를 올가맬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뭐 저를 갖다 깜빵에 넣기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죠? 근데 저는 원칙대로 처리를 한 거예요. 원칙대로.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전혀 뭐 그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니까 짐은 필요하고 가져가야 되겠다 싶으니까 보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조금 더 가면은 제가 그거를 뭡니까? 동상 경매해 가지고는 폐기 처분해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는 타이밍에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짐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10번에 한 번, 20번에 한 번 일어나는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 건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처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